네, 지금부터는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 이야기.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기비스 그 자체가 아니라 하기비스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있을 때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차례 누설 경보가 울렸다고 하고요. 오염물이 지금 유실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일본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로서도 비상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양이원영 에너지전환 포럼 사무처장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장님. 일단 네네. 경보가 울렸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 보통 경보가 울리는 건 이제 음, 이상이 감지가 되면 경보가 울리는 건데, 그렇죠.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지금 경보는, 원자로에서 퍼올리는, 그러니까 물을 퍼올리거든요. 네. 물을 퍼올려서 그중에 다시, 그러니까 그걸 방사성 물질을 제거를 하고 다시 넣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다 처리를 해서 오염수통에 보관하기도 하는데, 네. 그럴 때, 그 포올리는 과정에서 이상이 감지가 돼서 경보가 울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오염수가 이동되는 통로에서 이제 뭐 보통 누설이 되거나 유출이 되거나 그럴 때 울리는 경보가 울린 것도 있는데 음흠. 한 10건 정도의 경보가 예, 열 울렸다고 번 지금.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경보가 여보세요? 10번 울렸는데 네, 지금 네, 네, 도쿄 네. 전략의 해명에 따르면 일부는 빗물로 인한 오작동이고 네, 네. 세슘 보관 시설 등 4건은 아직 확인 중이다, 이렇게 지금 그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네, 네. 그대로 믿어도 빗물이 되는 겁니까? 네네. 뭐, 그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죠. 다른 뭐 우리가 통로가 있는 건 네, 네, 아니니까. 네. 네. 거기서 발표하는 걸 보면은 빗물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기계가 오작동돼서 이제 울린 거다. 음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10시간 이상씩 그러니까 퍼 올리는 걸 중단을 하고 예. 확인을 한 걸로 보여요. 음. 그랬을 때 이제 그 네 건을 제외하고는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오작동한 거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네 건은 확인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언론 보도는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 그 뭐 저 TV 네, 영상으로 보니까 까만 엄청나게 큰 자루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네, 있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네. 이게 지금 강으로 유실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그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1년 연간 내리는 그 비의 양의 강우량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되면서 음. 거의 다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방사능 오염토가 뭐냐면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기다려서 네, 그 네. 반감기라고 해서 핵붕괴가 일어나는 시간을 계속 기다려서 이게 사라지는 그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오염된 게 스트론튬이나 세슘인데 얘네들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29년, 30년 이 정도 걸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수백 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어디에 제거를 하냐면 사람들이 사는 곳, 집 주변 또는 공공시설, 학교, 뭐 공공기관, 그냥 도로 그 주변을 다 이렇게 긁어내거든요. 음. 긁어내서 보시는 것처럼 까만 봉투에다가 담아서 그냥 적치를 해놓는 거예요. 예. 봉투에 담아서 적치를 해놓는 거니까 그게 이제 훼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물이 이제 범람하게 되면 걔가 쓸려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음. 쓸려간 게 이제 수천 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다로 당연히 이제 물로 쓸려가니까 그러면 하천으로 해서 바로 내려가는 그거잖아요. 거죠. 이게 강이 네. 오염되고 나아가서 바다가 오염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오염돼 있죠. 네, 음. 후쿠시마 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예. 그때 방사성 물질이 그 대기 중으로 인해서 이렇게 퍼지면서 낙진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러니까 오염을 제거한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을 제거한 거고 네. 숲이나 저수지, 하천 이런 데는 제거를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도 이미 방사성 물질이 오염되어 있는 곳이고 음. 그래서 건조하거나 해서 바람이 불면 다시 또 그 방사성 물질이 있는 먼지가 와서 오염이 되기도 하고 음. 하천이나 이런 데서는 방사성 물질 제거를 다 못하니까 물속을 다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화천이 범람하거나 그러면 주변이 다시 오염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다시 그걸 긁어내서 또 알겠습니다. 오염토를 제거하는 오염수 그런 유출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염수 관리를 잘 하기를 바라는데요. 네.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가 1,0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저장 탱크거든요. 근데 네. 그게 원전 사고가 났을 때는 급하니까
볼트와 너트를 이렇게 죄어서 만드는 그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잘 새어나올 수 있는 그 중간중간에 새어나오는 그런 사고가 몇 번 발생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용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관하는 통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게 올해 초까지 3월 뭐 4월 이때까지 목표로 해서 전체 다 바꾼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그렇게 바꾸고 나면은 이제 오염수가 누출되는 게 좀 덜하죠. 이제 그전에는 여러 번 오염수가 누출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예. 이번에는 이제 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송을 하는데 거기에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래서 넘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문제는 전반적인 오염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방사능 오염수라는 게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난 다음에 완벽히 통제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하수가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산에서부터 지하수가 흘러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부지에서 비가 오면은 부지로 물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 네. 부지로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도 물을 빼고, 그다음에 동토벽이라 그래서 땅을 얼렸어요. 띵 불러서 얼려가지고 그걸 또 이제 물이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그래도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급선무는 그러니까 이제 오염수가 유출됐는가 안 됐는가, 그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지금 몇 개나 유출됐는가, 일단 이거부터 좀 확인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예. 막 뭐 태풍이 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 같지는 일단 않습니다. 실태 파악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이원영 에너지 전환 포럼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